자, 다시 왔습니다. 3단 논법 앞에 2단 논법 했죠. 문제 해결 능력. 3단 논법입니다. 이건 아주 상당히 보편적으로 쓰는 논리 전개 방식입니다. 우선 서론, 본론, 결론이죠. 이거는 이제 큰 문제, 시험 문제랄지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이런 방법을 흔히 많이 씁니다. 자, 서론 부분은 도입 부분이죠. 서론 부분은 가볍게 시작을 해야 돼요. 도입, 전제, 총괄 뭐 이런 얘기고. 여기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방향, 여기 서론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방향을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하려면 통계 자료를 뭐 인용을 한다든지 또 다른 사례도 비유하고 그래서 어떤 그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걸 뭐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 중에서 어떤 거는 뭐 개념 정의부터 시작을 하고 속담, 격언부터 뭐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론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 관계, 뭐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할 때 이제 그거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본론은 결국은 본론입니다. 메인.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자기 주장과 견해를 상승하는 거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로 이제 비교하고 대조하는 경우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는 얘기가 분들도 있고 또 A라는 B라는 또 의견이 있고 C라는 의견이 있다. 근데 이 의견의 장단점은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본론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형 본론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현상, 원인, 해결책 이것도 하나의 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고 또 심층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결론은 글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마지막에 자신의 주장 앞에서 본론에서 이런 그룹이 있고 이런 그룹이 있고 이런 그룹이 있다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장을 여기다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랬을 때 어떤 미치는 효과나 전망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좀 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중복해서 서술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또 요거는 뭐 사안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형식이 다양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 주변이 좀 시끄럽네요. 아까는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축구하냐고 시끄러운데 지금은 옆에 방에 교수님이 짐을 옮기는지 좀 시끄러워도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다음 또 4단 논법이 있어요. 아까 2단, 3단, 4단 논법.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한 거지 이게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4단 논법 하면 기승전결이죠. 그러니까 아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네 방식에서 우선은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고 나서 하나의 의견을 또 제시를 해요. 자신의 주장.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A그룹의 주장은 이렇고 B그룹의 주장은 이렇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이제 서로의 논점, 쟁점을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는 기승전결해서 여기 쭉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제 지지하는 A는 뭐가 옳고 B는 뭐가 옳고 이건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결론은 이런 주장들의 장단점 뭐라고 결론은 자기 주장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기 주장을 정리를 한번 하면서 자기 주장을 꼭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주로 영화나 소설 뭐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죠. 근데 우리 논술에서도 이런 방법이 가끔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세요. 이제 처음에 이게 기승전결 이랬는데 이건 뭐냐면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시선을 잘 끌고 가다가 이게 조금 고조되는 거죠. 흥미를 유지하다가 전에서는 핵심을 본론에 들어가서 핵심을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내 주장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 게 있고요. 자, 아까는 이제 논법에 대해서 2단, 3단, 4단 얘기했는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문단은 이제 문장을 구성해서 전개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단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괄적 구성이라는데 전반적인 거를 다 이렇게 그 문장에서 포함되는 포괄적 구성 부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이건 뭐 말 그대로입니다. 두괄식. 앞에, 머리 두자죠? 앞에 먼저 결론을 딱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을.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소서도, 자기소개서도 쓰고 뭐 이러는데 윗사람들한테 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두괄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미관식은 이거를 쭉 사례를 쭉 나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론을 뒤에다가 내는 겁니다. 맨 뒤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설득 그리고 어떤 이해의 주 목적이 있을 때 미관식을 많이 씁니다. 양관식은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죠. 먼저 결론을 딱 제시를 해놓고 이 두 가지로 논리를 막 전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이렇게 전개를 하고 결론에 가서 내 주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좀 살펴보면 두 가지씩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사례가 글자가 잘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쭉 보면은 저쪽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을 이렇게 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고 저쪽에 있고 결론은 우리가 토지 구매 협상에 빨리 그거를 끝내야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 첫 번째 문장은 이거는 주절주절 했잖아요. 이러면은 이게 정확한 좋은 보고서 아니다 이거죠. 딱 결론부터 딱 내는 거예요. 우리 지금 토지 구매 협상을 빨리 끝내시죠. 먼저 결론을 딱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어쩌고 해서 이런 정보가 이렇게 되고 또 시장 상황도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죠. 일목요연하잖아요. 두괄식을 상당히 많이 쓴다 이거죠. 사회에 있어서는 기업에 있어서도 이제 미괄식은 뭐 이런 사례 저런 사례 근거 생겨갖고 결론 내는 건데 특히 여러분들 면접할 때는 핵심을 먼저 얘기해요. 결론부터. 뭘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먼저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4차 산업에 이제 면접 요원이 우리 학생은 우리 신입사원은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어보면은 1차 산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부터 막 주주주주주 설명하고 나중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미래에 뭐 어쩌고 그렇게 하면은 이 제한된 시간 내에 핵심이 안 들어온다 이거죠. 벌써 면접관은 그렇게 막 그 사례를 드는 사이에 이미 딴 생각하고 있다. 결론을 딱 먼저 얘기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 IT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에는 결국은 우리의 전 생활을 다 지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먼저 결론을 내리고 왜냐 하면은 뭐 1차 산업 때는 이렇게 됐고 3차 산업까지는 뭐 농경사회 뭐 지금 해서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제 정보가 홍수가 되고 뭐 어쩌고 이렇게 이유를 쭉 대는 거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괄식으로 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결론을 먼저 생각을 해야죠. 결론 없이 미줄고줄 막 얘기하면 그거는 뭐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이 점층적이라고 되는데 어떤 큰 거부터 이제 얘기를 해서 점점 줌인이라고 그래요. 줌인 방식. 여러분들 카메라 옛날 카메라 보면 포커싱 한다 그러죠? 줌인, narrow down. 범위를 좁혀가는 거죠. 넓은 범위에서. 그러니까 논리를 할 때, 전개할 때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가 정책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은 어떻게 되고 소비자는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범위를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를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 이거를
이제 점층적 방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천하를 태평히 하려면은 먼저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려면 집을 바로잡고, 집을 바로잡으려면 몸을 닦을지어라. 이게죠? 이거에 반대되는 거는 작은 것부터 먼저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대학에 옛날 고전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뭐예요? 먼저 자기 몸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를 통치를 하고, 그리고 세계를 제패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아주 2000년 전부터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또 여기 미스가 났네. 여기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여기 거꾸로 돼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잘못됐네요.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 또 기업의 문제, 또 국가의 문제 해서 결국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해요. 어떤 논리를 전개하면서 사례를 들을 때 이런 전개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런 거는 전부 사례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할 테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또 문장의 구성 방법은 이 밖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건 그 대신 이게 지금 뭐냐면 전부 다 이게 상당히 논리적인, 나름의 논리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적인 구성은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역사를 설명할 때 기업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 논하라. 현재 어떤 경영 방식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논술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먼저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나열을 하잖아요. 70년대 우리나라. 이거는 뭐 자수성가한 정주영 뭐 회장, LG그룹 회장 이런 사람들이 해갖고 그때는 열심히만 하면 됐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 8, 90년대는 그 기업이 이제 국제화돼갖고 세계화됐다. 이런 변천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해갖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 이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시간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시간적인 구성이고, 인과적인 구성은 어떤 원인을 분석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를 뒤엎으려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논리를 전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또 있다라는 거고, 단계적인 겁니다. 단계적은 특히 이제 어떤 대책, 대안,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마케팅을 하는데 우선은 시장 규모를 우리 부울경만 타겟팅을 한다. 그 다음에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이게 이제 아까 저기랑 비슷하죠. 줌 아웃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단계적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를 딱 써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보면은 이제 어떤 대책, 대안, 일단 장기적인, 중장기 대책이 있고 단기적인 대책 이런 식도 있고.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어느 기업의 지난번에 백스코 입사 시험에 이게 나왔었다는데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했을 때 공동화, 산업 공동화 현상이 에 대해서 논하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걸 설명할 때는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그럼 기업이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부산이 산업이 이제 공동화 현상, 비는 거죠. 빌공자에다가 동굴동자, 빈 동굴이 되듯이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현상은 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럼 자기 주장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해외에 싼 인건비를 활용해서 생산 원가를 절감해서 나갔다. 근데 그게 나가다가 보니까 그 국가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와서 이제는 그게 아니고 중국 같은 게 특히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때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거죠.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병렬적 방식 구성은 이거는 하나의 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스텝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거는 시간이 언제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인데 병렬적 구성은 그런 거 없이 독자적인 하나하나 꼭지가 대등한 관계야. 대등한.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식으로 병렬 관계로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간적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거하고 비슷한데도 약간 다른 게 자, 어떤 이제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이라는 게 뭐 결국 뭐 각 도시가 있고 지역이 있고 또 국가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그룹핑을 해가지고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요거는 어떤 방식을 택하든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연습을 좀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찬성, 반대, 예? 그리고 장점, 단점을 비교하는 방식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 주장을 할 때에는 내 주장과 같은 그룹의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주장과는 다른 또 그룹의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신공항을 건설을 여기다 한다, 안 한다, 부산을 확장을 한다, 아니다, 가덕도로 딴 데로 가야 된다. 여기 찬반 논란이 저기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의견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 그룹, 찬성하는 그룹, 프로그룹의 입장이 뭔지, 그죠? 그 사람들은 왜 그러면 김해 국제공항을 김해를 확장하면서 해야 되냐.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쪽고, 어쩌고, 셋째는 이쪽고, 찬성을 한다. 그래서 찬성을 한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 이건 24시간, 저기 안 되고, 국제, 해갖고, 소음이 많고, 반대한단 말이야. 반대하는 입장에, 그거를 쭉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자, 그러면 이걸 두 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비교를 해야지, 비교.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 프로그룹이 주장하는 이런 거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또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뭐 예산이 많이 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비교 분석을 한 거예요.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 내 의견을 얘기해야지. 제일 중요한 거. 내 의견을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갈식으로 해야 돼. 두 갈식. 먼저 결론을 먼저 딱 내는 거예요. 두 갈식. 이게 글씨가 잘 안 써지네. 그래서 결론을 내고 그거에 대한 근거, 논리적 근거를 쭉 설명해 나가요. 나는 이래 갖고 가덕도 신공항 설립을 찬성한다. 왜냐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사람들이 찬성하는 거,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에 장점, 요 장점, 여기에 단점, 요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내 의견을 이거를 그대로 갖다 베끼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독자적인 요거를 융합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야지 아주 훌륭한 답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스마트폰이 거의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는 지금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스마트폰은 인간의 감성을 메마르게 하고 편리한 것도 있지만은 너무 삭막한 사회로 간다.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이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학생 생각은 어떤지. 그러면 자기 이제 논리를 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자, 스마트폰을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을 설명을 쭉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왜냐하면은 이 말도 맞고 이 부분에서는 이거 일리가 있고 이거 일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주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논리 정연하게 이런 순서로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건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논증의 기술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보면은 보통 논증할 때는요, 주장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주장이 있고 숨은 전제가, 숨은 전제. 뭘 하고, 저기,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은데, 어떤, 이런 거로, 가야 된다.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 이런 주장이 있는 거고. 근데 이 주장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고. 이유를 쭉 내면서 거기에 백데이터, 근거를 내는 거죠. 이런 네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어야지 논증이, 논술이, 훌륭한 논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 주장이 뭐예요? 논증의 핵심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거. 어? 내가 주장하는 거. 논증의 핵심이고, 이거는 자기의 의견, 생각의 깊이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나의 주장, 나는 이걸 반대한다, 찬성한다.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죠? 그게 되고, 요새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뭐, 도시를 폐쇄해야 된다? 아니면, 폐쇄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내 주장을 이제 먼저, 국가를 폐쇄해야 된다든지. 중국은 이미 폐쇄를 했죠. 코로나 때문에. 폐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내가 만약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왜 폐쇄해야 되냐?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를 뭐, 병렬로 나눠. 첫째, 둘째, 뭐, 셋째, 이렇다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크게 그룹핑을 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하고 그 이유가 있고 그 밑에 또 이제 요 큰 제목에 이유를 또 이렇게 다는 경우 직렬로 이렇게 수직 관계 또 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유만 얘기는 뭐예요?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뭐 하면 안 되고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구체적으로. 응? 자, 국가 폐쇄를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이런 사태 사스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갖고 효율적으로 해서 그걸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옛날에 1900 그때 뭐 1910년대 스페인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때는 뭐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했다든지 그런 실증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거나 또 데이터를 가지고 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근거 없는 말장난을 하면은 그 논리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거죠. 예?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근거가 일반성이라는 의미는 알죠?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 100건의 사례 중에 한두 건이 이런 사건이 있다. 그거는 일반성이 아니죠. 그건 특수성이다. 특수성.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100건 중에 뭐 한 8, 90건이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잘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풀어 나가야지 누가 보더라도 그건 말이 맞네. 예?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근거. 예? 그래서 이게 근거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장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근거는 그다음에 확실한 사실, 팩트, 팩트에 근거를 해야 되고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 수문 전제라는 게 보통은 이제 싹 이제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결론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연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코로나 뭐 어쩌고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데 수문 전제는 정부의 의도랄지 어떤 그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는 어쨌든 이 최악의 경우의 사태는 막아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전체적인 논리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게 이제 그 논리적 그래서 근거 그리고 잠깐만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자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표가 막 왔다 갔다 해서. 자, 이제 그래서 논술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아까 이제 생각을 하고 논리 전개 방식, 문장의 구성을 어떻게 하고 다 배웠잖아요. 기술에 대해서.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순서가 쭉 있는데 그거를 실제 논술을 쓸 때 한번 써보는 거죠. 순서를 한번 짜보는 거예요. 순서를 한번 짜보는 거죠. 그래서 논술의 프레임 짝이라고 써 있는데 개요를 쓰는 거예요. 개요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이제 한번 해본다 이거죠. 나중에 우리가 실전 문제를 갖고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를 정리를 하는 거죠. 개요.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의 구조를 구상을 해보고 그 내용을 내가 서론에는 뭐 내용을 쓰겠다. 그 다음에 본론에는 무슨 내용을 쓰겠다. 결론에는 어떻게 쓰겠다. 그런 키워드만 쓰는 거예요. 키워드.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 부분이 이거를 줌인으로 할 거냐, 비교 분석으로 할 거냐, 나열식으로 할 거냐 이런 거를 여기다 간단하게 워딩을 하고 미리 써보는 거예요. 자, 시험 볼 때 여러분들 50분, 100분이다 그러면 한 5분 정도는 그거를 이제 구상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배열을 하고 전체 구도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래야지만 전체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지. 이거 없이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쓰다 보면은 빼먹는 것도 있고 다 쓰고 나서 보면은 또 어디 중원부원하고 여기도 썼는데 여기도 쓰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프레임 짜는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요를 정리해서 메모하는 해서 이거를 계속 실전 연습을 계속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필기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키워드를 정리를 하고 또 문장도 한번 간단하게 써보는. 그러고 나서 그걸 옆에 놓고 쫙 풀어나가는 거죠. 논리를. 면접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런 이제 이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에 질문이 딱 나오면은 머릿속에 요거 아주 순식간에 몇 초 사이에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얘기를 순서대로 하는데 이것도 이제 보면은 제가 면접을 많이 해봤는데 면접 심사위원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중언부언을 많이 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빼먹은 것도 있고 물론 긴장해서 그렇지만은 그걸 자꾸 연습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글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기 시험 보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산문을 쓴다, 문장을 소설을 쓴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면접은 뭐예요? 시를 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는 단어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짧은 문장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사실은 면접을 잘 보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나 연습을 많이 하면은 이것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논술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요번 시간까지는 이제 기초적인 이런 문제를 공통된 그런 내용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 논술이라는 게 꼭 필기뿐만 아니라 면접도 포함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느냐. 답변 하는 요령을 여기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쭉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보죠.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학생들이 많고 3학년, 4학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3, 4학년도 마찬가지지만 평상시에 시사 이슈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 요새 또 선거철 되면 선거에 대한 이슈에 관심을 이제 갖고 거기에 대한 관련 정보 한번 요새는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으로 다 찾아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식을 축적을 하는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차피 시험이에요. 시험은 시간을 잘 배정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아무리 잘 쓰는 어떤 사람은 논술을 하는데 앞에 서로만 막 쓰다 보니까 금방 다 시간이 지나가 버려갖고 어이구 그래갖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본론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작성 순서, 메모하고 작성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데 면접도 마찬가지. 면접은 특히 그래요. 뭐 사장, 임원진 앞에 딱 가면은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긴장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편안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제가 CEO인데 이게 면접을 하면 이 신입사원들은 전부 그냥 뭐 얼굴이 아니 머릿속이 백지장이 됐다 그러더라고. 하얗게 뭐 물어보면 질문을 뭐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게 너무 긴장해서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 그래서 저는 항상 면접할 때 편안하게 농담부터 시작해서 면접을 시작했는데 좀 어떤 회사에 따라서는 상당히 딱딱하게 진행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뭐 입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턴 뭐 단기간 하더라도 다 면접을 하잖아요. 실무 면접을 하든지 하는데 너무 긴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 잘하려고 막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다 보면 이게 말이 막 뚝뚝 끊어져서 뭔 얘기를 했는지 상대방은 이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심플하게 있잖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논술도 그렇게 쓰고 답변도 그렇게 하면 돼요. 똑같은 말. 같은 말이라도 단어를 바꿔서 써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많은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실전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는 이 부분은 어떤 암기를 하고 그러면요 이게 제대로 표현이 잘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어떤 경제 현상. 그래서 이번 과목에서는 우리 이제 경제 현상, 경제 경영 현상의 전반적인 거를 쭉 그 스크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그래서 논리 전개 방법도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식 습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쓸 게 없는데 뭐 말할 게 없는데 논리만 아무리 배우면 뭐예요? 알맹이가 없는데. 그래서 하고 연습을 하면서 나중에 또 하겠지만은 한번 실제 문제도 써보고 또 다시 뭐가 잘못됐나 한번 보고 그런 습관을 키우면은 여러분 논리의 논술의 달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논술의 비결은 딴 거 없어요. 하여튼 끊임없이 노력을 하자. 부단한 노력. 그죠?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퀘션 마크를 가지고 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생각을 해라.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사고 그 정리를 해서 그 정리된 거를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고 결국은 이건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취직 시험이 됐든 인턴 뭐가 됐든 누가 보더라도 저 친구는 참 생각하는 게 상당히 논리적이야. 그리고 딱딱 해답이 나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거를 지금부터 저학년 때부터 2학년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방황할 수도 있지. 1학년 때 많이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연습을 해서 이 학교를 문을 나갈 때는 당당하게 좋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뭘 쓰려면 말하려면 뭔가 있어야 돼요. 전문 지식을 계속 축적을 해나가고 또 그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거를 체화한다는 거죠. 생활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repeat and practice 해야 된다. 자, 요거는 뭐 제가 오늘 그냥 너무 계속 딱딱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팁을 주는데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습관화시켜라. 아까 사고 얘기 나왔잖아요. positive way of thinking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될 수 있다. 된다. 라는 생각을 해야지. 나 이거 안 돼. 뭐 어쩌고저쩌고 네거티브 패스미스틱 하게 되면은 진짜 그렇게 돼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인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이런 사람, 뭐 중간에 군대 간 사람 학생들도 있고 뭐 남학생들 경우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고 이거 내가 나중에 뭐가 되지 미래가 불확실하고 요새는 뭐
미래가 확실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불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플랜을 짜보고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고민들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그리고 애티튜드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이제 나의 인생관 첫 시간 과제에 인생관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적어보고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건지 하고 그 다음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갈 길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즐겁게 생각하고 시간을 안배해서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회 기업이나 어디에서도 조직에서 뭐예요? 필요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논술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뭐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퀘션 마크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헬프 언제든지 저한테 와서 인생 상담해도 좋고 또 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고 또 친구한테 또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보다 오래 사는 경험을 많이 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의 조언을 얘기를 들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로열티라는 말이 여기 있는데요. 조직에서 충성도죠. 어떤 조직이나 학교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 있는 조직에 대해서 충성도를 높이고 또 이게 A자가 빠졌네요. 패션, 패션, 패션입니다. 패션이 뭐예요? 열정. 패션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젊음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3주차인데 일단은 논리,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다 한번 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경제 경영 논술의 토픽에 대해서 지식을 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과제는 한번 이렇게 내려봤어요. 시츄에이션이 있습니다. 대기업, 삼성이 됐든 뭐 됐든 이런 인재를 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앞에 인재상에 거기서 코어트 한 거기도 해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본인이 나는 뭐 이 삼성에 꼭 가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이 회사의 모토가 이런 인재상 바람직한 인재상이 이런 네 가지예요. 네 가지에 나를 좀 써주십시오. 나는 귀사가 삼성에서 원하는 최적의 인재라는 거를 한번 주장을 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써도 좋고 아니면 한 가지만 써도 좋고 두 가지 써도 좋고 그 대신 이걸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논리적으로 논술물 형태로 논리적으로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자소서 자기소개서에도 보면 성장 배경 뭐 나의 좌우명 단점 강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뭐 나중에 뭐 어차피 형식을 갖춰서 하는 거고 일단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번 나는 여기에서 이런 영역에 있어서 어떤 강점이 있다. 이런 영역에서 뭐가 있다. 특히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학생에 비해서 우수하다라는 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논리 전개가 뭐 두 가지씩 뭐 미괄식, 양괄식 있고 뭐 시간대 뭐 이거 전리 그 전개 방식을 다시 한번 참고해서 그런 패턴을 해서 그 중에 한 방법을 선택을 하면 돼요. 선택을 해서 논리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녹화가 두 가지가 지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도 안 써있네. 그 자기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비디오, 그 아주 유명한 강사의 비디오를 제가 어태치를 했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되니까 미래에 설계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비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첨부할 테니까 세 번째는 3-3에는 그걸 한번 쭉 분량도 얼마 안 돼 27분인가 하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경제학을 가는데요. 그 경제학은 책들이 많은데 너무 복잡하게 막 미적분 들어가고 막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 책인데 이거를 많이 제가 참고하려고 그래요. 경제학 산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꼭 살 필요는 없어요. 살 필요는 없고 제가 여기서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다른 경제학 용어랄지 이슈 현재 현재 우리 많이 거론되고 있는 문제 같은 거를 타치를 하나하나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면 수업을 하면은 재미난 얘기도 하고 과거 경험담도 제가 할 얘기도 많고 그러는데 이게 시간이 제약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하니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주에 벚꽃이 피크를 이룰 것 같은데 마음은 우울하지만은 그래도 발랄하게 마음이 우울하면 안 되죠. 발랄하게 하루하루 잘 보내시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